오늘 아까 그 쇼츠를 네. 봤더니 네. 우리 평론가님이 이렇게 극한 저거리 직업이야. TV에서 네. 이 설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설전 안 벌였는데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건데 네. 상대편에 계시는 분이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가려도 된다고 카메라가 피해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요. 그걸 또 누가 어떻게 쇼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많이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일단 이름 중에 두 글자가 같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근데 승자 돌림이 아니라 구자 돌림이란 점 변명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전혀 다른 본이다. 네, 다르다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전당대회가 정말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또 건전하게 합의하에 서로 그렇죠. 화해하는 토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 생각이 짧아 보이죠. 보니까 지금. 불러줘야 가서 토론을 하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 김기현, 윤상영, 권영진 의원을 기소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까 봐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 네.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때 그때 국회의원들께서 몸으로 막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건데요. 전 조사를 받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네. 공표가 없어갖고 아마 근데 그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뭐 서면 조사라든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는 받았을 것 같고 사실 혐의는 이미 명백합니다. 당시에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관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무를 못하게 몸으로 막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특수가 붙은 건 다중의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그쵸. 아니라 네. 특수가 붙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흉기를 들었거나인데 다중이 모여서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미 그 재판에 넘겨진 분이 4분이잖아요. 다중이죠. 그러니까 특수가 붙어버리면 바로 이제 형량이나 이게 거기에서 안 좋게 작용이 될 건데 불구속 기소에서 아마 막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 기소 같은 경우 구속 기간이 있어서 6개월 내에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구속 기소에서 네. 아마 다음 총선까지 1심이 끝날지 좀 의문이긴 아이고야. 하지만 진짜요? 네, 근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벌금형이 잘 안 나오는 그 유형의 범죄이긴 합니다. 유죄라면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있죠. 네.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경원 씨는 이제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걸로. 그때 국회 선진화법 이번에 빠루 드셨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똑같은 특수가 붙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시일이 오래된 것처럼 느끼는 게 윤석열의 계엄도 2024년 12월 3일이었고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오던 시기에 2025년 1월 15일에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는 과정이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뭐 무슨 초등학교에서 집결해가지고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카톡방도 초등학교 뭐 이름 달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앞에서 인간띠 만들어서 체포영장 집행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체증을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 체증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욕설하고 그 경찰들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는 사람 막 몸으로 막고 거칠게 이렇게 했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네.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게 된 거죠. 지금 특검에서 이제 입장을 좀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증거 관계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체증 영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체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도 우리가 제시를 했다. 네 번째로는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한 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실 나머지 증거는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분들의 변호인을 다투진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법리 적용 부분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했다. 우리는 의사를 개진한 거다라고 할 건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꽤나 그 몸으로 아예 스크럼을 짜서 집행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까지 판단이 맞춰졌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양형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요. 양형 기준. 네. 일단 그냥 공무집행 방해 같은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하. 특공 집행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이 되는 요소가 보통 가중 요소, 감경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서로 해서 그 비교 영향을 해서 감경이 많으면 감경 요소로 가고 가중이 많으면 가중 요소로 가는데 감경이 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근데 가중이 되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특히 그 가중이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야, 그러면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진짜,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정구성 변호사 굉장히 엄포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애초에 국민 저항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항권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윤석열의 행위,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줄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만 된다고 하면은 뭐 저항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최종 영상에 몸으로 막 막는 장면이 나오는 거를 이걸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인으로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다. 자, 가중 요소랑 감경 요소 한번 살펴보면 감경 요소는 이제 경미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깎아줄 때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했을 경우 자수했거나 처벌 불원을 했을 경우가 감경이고 가중 요소는 뭐 상해가 발생했을 텐데 이건 아닐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여러 공무원들이 진술했다고 일단 가중 요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공무방해 정도가 무거운 경우 이거는 조금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복적 범행이나 봉좀 누범 전과인데 반복적으로 한남동 갔던 것들이나 그때 뭐 스크럼 짰던 것들 한 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중 요소가 많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일반 영역 기본 영역에 1년에 3년이 아니라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방법이 네. 하나 또 있네.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 아직도 안 나오는 것처럼 계속 재판을 끄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국민들 기억 속에 이미 많이 멀어져 있어. 희미해져 있을 때 어떤 재판부 딱 만나가지고 재판부가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뭐 이렇게 할 방법 이게 있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아마 여러 공무원들이 진술돼 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다 그 부동의를 해버리거나 증거인멸을 안 해버리면 네.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번 그분들을 다 소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엄청 많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을 끌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이게 지금 기소 당사 의원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중진급이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정치적인 구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당 향배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게 국민의힘도 세대 교체하시죠. 세대 교체해도 될 때 되지 않았나? 야, 뭐- 이렇게 특검통에서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난각병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권영세 의원도 처음에는 전 권영세 의원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 자기는 가가지고 저 표결 참석 안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중에서도 지금 나한테 물어봐도 안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그 검사 출신 뭐 이런 걸 떠나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데 그냥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차라리 장동혁이 나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오히려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도 세대 교체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세대 교체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아니, 좀 아까운 건 거기서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공무원분께서 생책이라도 났으면 치상이 되거든요. 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야,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력한 형벌.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로 네.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있었다 네. 보니까 벌금형이 있긴 합니다.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증인을 엄청 많이 부를 거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벌금형 정도로 내려오는 거를 꾀하지 않을까.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오윤혜 씨의 기억 속에는 이렇게 그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을 상대로 방해하던 그 모습들에 대한 잔상이 좀 남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윤석열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던 그 시절과 지금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대통령에 너무나도 비교되는데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약간 우리는 왜 조금만 과거를 기억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빨리 잊고 있다. 그게 그런 너무 부분들을 윤석열도 대통령이었는데 대한민국.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건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모 기업에 있는 분하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이 분열하는 모습 보면서 와 이제 우리 다음번 총선 해볼 만하다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야 그래요? 네. 실제로 진짜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뭔가 비리에 걸렸다, 뭐 연루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버렸다. 왜? 박근혜가 탄핵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사회 개혁도 못하고 사회를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그냥 바로 정권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윤석열이 등장했어요. 계엄 선포했어. 시민들이 가가지고 장갑차 몸으로 막으면서 계엄 막았어. 막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정치 잘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인식 자체 허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엄 선포해도 괜찮네. 그러면 가가지고 다음번에는 누가 또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 가가지고 국회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군인들한테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정말. 이건 진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극우에 대한 허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만약에 낮아지거나 이러면은 그럼 진짜 윤 어게인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절망회로면 희망회로로 좀 돌려보자. 희망회로 전국으로 돌립니다 지금. 네. 되게 고통스러워요. 지금 내전이다 보니까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되고. 근데 저는 이 기회에 민주당이 새로 말씀하시는 세대 교체도 좀 되고 이분들이 문제가 있던 분들이 좀 배제되는 결과가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제 그 과거의 구호나 선동 아니면은 과거의 이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적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서 그렇죠. 이번에 좀 그 살을 깎아내는 모습으로 재탄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수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싶고 저는 또 그 국민의힘 계열 분들이 그렇게 신이 나셔갖고 그 안에서 작은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 또 싸움이 시작될 거다. 우리 이제 끝났고 저쪽도 시작될 거다. 그때 우리는 이제 팝콘을 뜯고 보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삼 가격으로 만나는 산삼 전설의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산양산삼 추출액 100% 산삼 순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리산 700고지 깊은 산속에서 직접 씨를 뿌려 키운 씨종 산양산삼 추출액입니다. 한 박스 30병에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을 담았습니다. 네,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압도적 농도와 빠른 흡수, 비교 불가인데요. 25,000건 이상의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그리고 꾸준한 재구매,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더욱 활력 있는 여름을 위해 산삼 순백이 참으로 좋습니다. 1+1이면 60병입니다. 거기에 10병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 계속됩니다. 가성비 최고인 산삼 순백, 가족의 건강은 물론 귀한 선물로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품격 있는 건강 선물 산삼 순백 구매는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오늘도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산삼 순백이 경향TV의 후원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이 산삼 순백 많이 사주셔야 경향TV가 더 재밌어질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어지죠? 제가 좀 더 깔깔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삼 순백! 야, 우와. 야 정말 이게 보면은 먹고 이제 그날 저녁과 주말을 굉장히 충전해서 보낼 수 있는 네. 원기 회복의 음료다 이런 최고예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네. 이어서 비교 광고 전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32만 원의 혜택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인터넷 가입하신 후에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으며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게 바로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고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